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예상하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볼까요? 먼저. 네. 네. 지금 구도로 여론조사 구도로만 보면 1강 3중 아니면 1강 2중 1약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때는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하고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서 2강 체제가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한테 밀리고 또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그런 대결 구도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핵심은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갈까요? 저는 네. 민주당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바로 시청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추이가 김기현 후보가 40% 후반대 그리고 또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50%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정당의 흥행 뭐 이런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나 또 천하람 후보 충분히 지금 뭐 노려보고 있거든요. 결선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승부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교수님은 다른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제 흐름이 네. 점점점 고착화되어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위, 3위이 다툼을 하고 있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승부수를 던진 듯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말을 했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네. 이것이 이제 뭔가 약간 반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지금 뭔가 이렇게 상승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지만 이제 8일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대통령이 또 참석한다는 거예요 전당대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 대표가 확정되지 않고 결선 투표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런 걸 당원들이 생각한다면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세는 그렇고 저는 그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인가요? 유승민 의원은 현 의원이고 나경원 의원은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두 유력 대표 네. 당권자들이 네.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보기에 좀 씁쓸하다라고 네.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절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유승민이고 네.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내외, 당 안팎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판에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승부를 보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또 뭐 초선들 연판장까지 돌려가면서 그런 약간은 유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걸 제어했다라는 거. 또 친윤계 쪽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것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고 또 안철수 후보에게도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했었죠. 네네. 친윤계 쪽에서 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걸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철수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죠. 어쨌든 100% 당원 투표하고 결선 투표까지 도입한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평가할 때 무맥락적으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네네. 특히 이제 보수 정당 또는 우파 정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강자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질서, 위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점에서 그냥 이런 강자의 편이 아닌 또는 강자가 뭐 아닌 것을 이제 선거에서 졌다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 버렸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위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뭔가 하극상을 한다거나 뭔가 혼자 잘난 척한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보수 우파 정당에서는 되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당의 말하자면 당 기풍 또는 뭐 당원들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결과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그 집단의 이제 코어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황교안 후보 아닐까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 김기현 당대표가 되면 땡큐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뭐 윤석열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돌풍의 천하람 후보가 되면 예. 굉장히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개혁성도 있고 새바람이고 민주당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가 하더라도 후보가- 예. 네 분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가지 못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보다 더 표가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당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2, 3위 누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하람 후보가 2위가 된다면 네. 그건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내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후에 세를 형성했던 젊은 그룹들이 상당히 고무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당직을 맡지는 못하더라도 다음번을 도모해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사실 선거법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는 기회가 훨씬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표가 아니라 그러면 정치가 지금 실종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조금 나을까 여쭤보는 거는 좀 무리한 질문일까요? 어느 쪽이어도 지금 서로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사안이니까 관심은 가지지만 크게 기대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이고 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사실상 주도했고 이후에도 특별하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이제 거기와 이제 질문이 이제 맞닿았는데 이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좀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김기현 후보 친윤을 표방하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 동력을 많이 더 확보한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좀 더 강공 드라이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금 개혁도 그렇고 노동 개혁도 그렇고 네. 그동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대로 뭐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초기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김기현 후보가 만약 된다면 그런 것들이 견고해지면서 좀 더 말씀드린 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자기 색깔을 더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와 야의 구도를 보면 정치가 실종됐다 말씀하셨는데 강대강 대치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있는 이런 이상에서는 지금 쌍특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50억 클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은 내부의 어떤 단결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전선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야 간의 대치 정국으로 가는데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그걸 쉽게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김기현 후보가 되면 아마 그런 강대강 정국을 더 공고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의 핵심은 이게 이제 그 명분과 실리로 나누었을 때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거나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거나 이런 거래도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악으로 협박을 해서라도 차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최악 아니면 또 다른 최악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서로 맞붙고 있어서 지금 총선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있기 어려울 것 같고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든 한쪽으로 확실하게 힘이 다시 한번 쏠리지 않으면 또 이제 지난한 싸움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2년만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나눈 이야기가 어떤 법이 통과가 됐고 이 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는 국민들의 시각은 민생에 훨씬 더 관심이 쏠리는데 온통 뭐 블랙홀 같습니다. 네. 뭐 정치에 갇혀 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갇혀 있고 그게 블랙홀이 돼서 모든 민생 관련 이슈들은 모두 흡수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뭐 한 2분,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지금 현재 3월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어떤 정치 현안 법들 이야기 좀 혹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양곡관리법이나 방송법 그리고 뭐 간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 예정이기는 한데 네. 양곡관리법은 비교적 이게 이 의장이 수정 제안을 했고 그것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통과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법,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네. 경우는
워낙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 조율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의 어떤 지지율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거나 뭐 필리버스 뭐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를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라도 할 만큼 강행할 의지가 있을지도 의심입니다. 저는 가장 첨예한 그 몇 가지 지금 법안 말씀하셨는데 가장 첨예한 법안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견이 너무 달라요. 여와 야가 다르고 또 상임위 지금 진행 과정 의사 진행 과정도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두 가지 법안 다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구도를 보면 어떤 협치랄지 양보, 조정 이런 게 지금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여야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국민들한테는 절박하고 빨리 해결돼야 될 민생 법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민생 법안에는 또 이제 방송법도 있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이사를 좀 늘려서 정치권으로부터 조금 독립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건 제가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참 거의 다 이제 끝나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답답하긴 한데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을 좀 너그럽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고용이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창의성도 발휘해서 생산성도 높이려고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고용 불안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 생존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더 안전되면 그때 이제 일에도 좀 몰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설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를 들면 선진 그 민주주의 국가들은 뭐 10년 이상씩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렇게 안정될 때 오히려 법안에도 좀 신경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수님께서는 전공이 그쪽 분야라 그런지 정치의 주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십니다. 아니 나는 뭐 좋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좀 숨막히는 그런 정치고 정국인데 제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